살려줘. 우리 애기 좀 살려줘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다친 거야? 서연아, 정신 차려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새빨간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었습니다. 찢어진 옷, 피투성이가 된 얼굴, 손목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 그리고 불룩한 배를 감싸 쥔 채 무릎이 꺾여 내려앉은 내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가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만들다니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년 전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만 가끔 안부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런 딸이 한겨울 밤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제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기라도 제발 살리고 싶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19 세 자리 숫자를 누르는데도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네, 119 신고센터입니다. 제 딸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임산부예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일단 서연이를 거실 소파에 눕혔습니다. 피가 소파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아, 구급차 금방 온대. 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 들을걸? 그 순간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던 날, 식당에서 처음 사위를 봤던 그날, 강도윤, 29살,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검사 생활 20년이 만들어준 본능이었습니다. 뱀처럼 매섭고 차가운 도윤의 눈빛, 뭔가 계산적이고 건들건들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을 보는 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땐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결혼을 말렸어야 했나 봅니다. 엄마, 저 임신 6개월이에요. 서연아, 너 임신한 거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결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 내 아기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피범벅에 가려진 서연의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왼쪽 눈은 부어있고 눈 밑에는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누군가 목을 조른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말해, 누가 한 거야? 도윤이가 그랬니? 서연은 울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처죽일 놈,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서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시부모님도 도윤 오빠처럼 나를...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대원들이 서연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엄마예요. 같이 타시죠.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제 딸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목이 메어 숨쉬기조차 힘들더군요. 이 처죽일 사위 새끼, 넌 내 손에 아작내준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잡것들,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줄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저를 노린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딸의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하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골절 흔적을 세고 있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 골절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쪽은 더 오래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잡것들을 당장 잡아다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까지 말리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가여운 내 딸. 서연의 결혼식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딸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늘 야근이고 주말까지 일할 때가 많아서 서연이는 무척이나 외로웠을 겁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서연이를 물건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어보고 하대하는 모습이나 천박한 말투와 못 배운 듯한 무례한 행동들. 그때라도 서연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도 그런데 내가 없는 자리에선 더 했겠지요. 새벽 2시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엄마, 그리고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서연은 결혼하고 3개월 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만 질렀지만 점점 폭언이 심해지더니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니 순간 화가 나서 실수한 거라고 그 사과를 받아줬다고 하더군요. 그 후 폭언과 폭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시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도윤이 서연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데도 시부모는 말리지도 않았다는군요. 서연의 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데도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잘했다 때려야 말을 듣지. 그리고 직접 시아버지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 발로 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갈비뼈가 부러졌고 2주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시어머니는 병원 가면 너만 손해라고 협박을 하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할 거라고. 서연이 말하는 동안 저는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고 혼자 견뎠냐고.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평생 고생만 한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부서진 몸이 더 다치지 않게 한참을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흘린 눈물이 딸 아이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기를. 서연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도윤이 너희 엄마 검사였으면 그거 이용할 수 있겠네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다녔다네요.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장모가 검사 출신인 걸 이용하는 것 같다고 괜히 엄마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엄마를 이용하려고 결혼도 임신도 다 자신은 그냥 미끼였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잡것들 제대로 박살내줄게. 서연이가 잠이 들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옛날 검사 시절 같이 일했던 후배 최민준. 선배님 자료 찾았습니다. 확인하세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강철수, 서연의 시아버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맡았던 사건이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 일이었고 그 조직원 중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한 사람, 바로 강철수, 지금의 서연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었네요. 결혼 당시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악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검사 시절 만들어뒀던 자료를 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우지 않고 갖고 있던 범죄자들의 정보들입니다.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제 사위 이름 강도윤. 역시 범죄자 명단에 강도윤이 있었네요. 나이 29세, 사는 곳 성남시, 직업 없음. 서연이한테는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범죄 기록에는 폭행상해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하지만 모두 벌금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제 딸이 결혼했다는 게 빚도 8억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강철수, 나이 63세, 범죄 기록, 폭행상해죄, 공갈사기, 불법 도박업체 운영, 그리고 1998년 조직폭력 사건 관련.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제가 담당했던 그 사건, 제가 놓쳤던 그 사람, 강철수, 그 사람이 제 사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서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윤 오빠가 회사 앞에서 매일 기다려요. 제 딸을 노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목표였던 거네요. 인터넷에 기사를 더 찾아보니 여전히 불법 도박과 사채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불법 도박장이 적발됐다는 내용. 2년 동안 100억이 넘는 돈이 오갔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1년에 300% 이상의 불법적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모두 강도윤과 강철수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망친 제 딸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자료를 찾아 수집했습니다. 내 딸을 인질로 잡아 저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새벽 6시,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 이른 아침 검사 후배 최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자료 잘 봤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끝장내주려고. 선배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강철수와 강도윤은 더 조직화되었어요. 알아. 그래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지. 너한테도 부탁한다. 앞으로 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선배님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장모님, 그 목소리.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잘 있나요? 웃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장모님도 아시죠? 제가 왜 서연이랑 결혼했는지. 참았습니다. 화를 낼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장모님, 이제 시작해볼까요? 재미있는 게임. 기대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게임 같은 소리 하네. 그래, 앞으로는 아주 재미있어질 거야. 서연의 병실 앞. 문을 열기 전에 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한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멍들고 찢어진 상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던 20년 전 사건 기록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8년 7월 15일. 첫 페이지. 무쇠파 조직 검거 작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1998년 그의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검찰청 지하 신문실,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범죄자와 나, 조직폭력배 조직원, 강철수, 3개월 동안 추적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렵게 체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풀려난 강철수는 나를 보며 비열하게 비웃었습니다. 검사님, 나 하나 잡으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검사님을 또 보게 될 것 같단 말이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 또 봅시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강철수의 매섭고 차가운 눈빛,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땐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강철수, 그 이름 옆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당시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철수 조직의 실질적 권력자, 두목보다 위험할 가능성, 반드시 추가 조사 필요. 하지만 추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에 일이 많으니 더 파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사건이 종결되고 상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잡았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라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선택이 이런 후회를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강철수는 2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용해서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강철수의 아이 강도윤, 그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불법 도박장, 사채어,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심도 물려받았나 봅니다. 제 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사랑하는 척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제 딸을 이용해 저를 통제하는 것. 혹시 다시 조사할까봐, 혹시 과거를 파헤칠까봐 딸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아무 죄 없이 외롭게 자란 내 딸 서연이가 가엾습니다. 서연의 몸과 얼굴에 난 상처, 그리고 그동안 겪은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모두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서연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는 어쩝니까? 제가 검사만 아니었다면, 제가 그 사건만 맞지 않았다면, 제가 강철수를 제대로 잡았다면, 딸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꼭 해내야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딸 서연이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강철수와 강도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 잠든 서연이를 보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키가 크고 덩치 있는 남자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 얼굴, 강철수, 서연의 시아버지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놓쳤던 그 사람,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검사님. 아니, 안사돈. 목소리가 낮고 서늘했습니다. 이제는 검사는 아니시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다시 데려갈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일 잊지 않으셨죠? 그는 비열하게 웃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만나자. 긴급.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입니다. 집 앞 현관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 하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강도윤이었습니다.
제4위. 서연을 때린 인간. 임신한 내 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짐승 같은 인간.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밝게. 마치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듯. 강도윤은 서연이 데리고 가려고 왔다고 하더군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빈정대며 서연이를 때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자기는 좀 밀쳤을 뿐이라고 건들건들 웃으면서 아주 뻔뻔했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와서는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했다며 덕분에 본인도 힘든 성장 과정을 겪었다는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범죄자가 고생이라니. 범죄자, 자식으로 자라 똑같은 범죄자 주제에.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뭘 해왔는지 알면 제 경력도 명예도 다 끝난다며 노골적인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서연과 이혼할 마음도 없고 서연을 지키고 싶으면 저보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랍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서연이를 어찌 대할지 생각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연이를 스트레스 풀려고 손찌검하는 건 줄여보겠지만 워낙 습관이 되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짐승을.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야 이깁니다. 20년 검사 생활이 가르쳐준 교훈. 하지만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도윤에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제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아냐고. 난 조직폭력 전담 검사였고 증거 찾는 게 제 전문이야. 네 아버지 강철수. 20년 전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놓쳤지만 이번에는 달라. 기대해도 좋아.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범벅행위는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쉬워.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어, 폭력 방조, 폭행, 사기 도박. 증거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 즐길 일만 남았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앞에 한 번 더 나타나면 네 인생 아주 끝장내줄게. 도윤은 끝까지 강한 척 거들먹거리며 몇 마디 더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내 딸 서연이가 저런 짐승을 상대하며 살았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럴 일이 없게 만들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생각하니 오히려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니 주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네 딸 서연이가 더 다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오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 오후 2시.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병실 앞.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3명. 시아버지 강철수, 시어머니 김순자, 남편 강도윤. 서연을 데려가겠다고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다. 병원 간호사와 안전요원이 와서 그들을 제지했고 강철수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 옆에 있던 시어머니 김순자가 나서며 며느리 보러 왔는데 왜 이러냐며 비웃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김순자는 제게 뭔가를 오해하는 것 같다며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당신 딸 서연이가 예민해서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여서 일이 커진 거랍니다. 아주 뻔뻔했습니다.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에게 평소 피해 망상이 있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이랍니다. 강철수는 제게 집안일에 너무 끼어들지 말라고, 결혼하면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듣기가 거북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만 가시라 편을 들어줬습니다. 강철수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본인이 진짜로 입을 열면 누가 무너질지 재밌어 질거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에 이야기하면 재미있겠다고. 전직 검사의 실수, 그것 때문에 범죄자가 풀려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강철수가 그걸 봤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첫 번째 페이지. 불법 도박장 운영 기록.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운영자 강도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금 흐름내요. 총 거래액 127억 원. 숫자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계좌번호도 읽었습니다. 예금주 이름까지. 도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사채업 운영 기록. 대출 고객 명단 74명.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연 이자율 평균 287%. 김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폭력 피해자 진술서. 총 12명.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2019년 6월 피해자. 안면 타박상. 늑골골절. 2020년 3월 피해자. 경추 염좌. 치아 파손. 2021년 9월 피해자. 고막 파열. 전치 8주. 계속 읽었습니다. 강철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구한 거냐고. 웃었습니다. 검사 시절 인맥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뭉치. 강철수 씨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재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당시 조직원 증언. 2024년 2월 15일 작성.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강철수가 조직의 실질적 두목이었다는 내용. 김태식은 명목상 두목일 뿐 모든 결정은 강철수가 내렸다는 것. 강철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서류를 뒤로 뺐습니다. 증인이 직접 법정에 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금 세탁 내역.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총 37억 원. 숫자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해외 계좌 3개.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강철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순자도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들.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씨 관련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자기 자료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라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폭력 방조, 증거 은폐, 피해자 협박. 하나씩 읽었습니다. 서연의 진술, 시어머니가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조했다는 것, 오히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것, 녹음 파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자기들은 모른다고 할 거라는 말, 혼자 넘어진 거라는 말, 서연이 몰래 녹음한 것. 김순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차곡차곡 세 사람을 봤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내일 경찰에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철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검찰에도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후배가 담당 검사라고. 도윤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안 오면 체포영장 청구한다고.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강철수의 얼굴, 20년 전에는 자신만만했던 얼굴, 지금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내 딸, 이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준 후배, 준비가 다 됐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정말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순순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 이번에도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민준 후배가 옆에 있었습니다. 선배님, 준비됐습니까? 경찰서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로비, 형사과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검사 시절 같이 일했던 사람, 이제는 경찰팀장. 오랜만이에요, 팀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도했습니다. 언제 체포합니까?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경찰차 3대가 출발해서 성남시로 향했습니다. 강철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들이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구를 이용해 문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5분 후 팀장이 나왔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경찰서 상황실, CCTV 모니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강철수 일가의 차량 번호를 추적하라고. 10분 후 찾았습니다. 한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검은색 BMW. 강철수의 차.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천공항 쪽입니다.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차량 검문 지시.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인천공항 진입로입니다. 3명 전원 확보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1시간 후 강철수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도 강도윤도 3사람 모두 20년 만에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박은영 씨가 제보한 불법 도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면에 강철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주범 강 씨는 20년 전에도 조직 폭력 사건에 연루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로 구속됐으며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업, 폭력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법정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임신 7개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철수, 김순자, 강도윤, 3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최민준 후배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철수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긴 내용이었습니다. 조목조목 범죄 사실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도윤은 아내 박서연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검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폭력을 방조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모든 기소 내용을 읽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수, 징역 20년, 피고인 김순자 징역 7년. 김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강도윤, 징역 18년. 도윤이 저희 쪽으로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딸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 자유의 눈물.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엄마,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복도에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연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3월의 봄, 햇살이 우리를 안아주는 듯 포근했습니다. 서연의 편안한 웃음, 이렇게 맑고 밝은 아이였는데 앞으로 그 웃음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아기한테도 말해줘야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멋진 할머니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만 받고 자랄 거예요. 폭력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2사람은 햇살 속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래만 남았습니다. 서연과 태어날 아기와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가정법원, 가족관계 등록과 저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최민준 후배가 소개해준 사람.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연이 제출한 것은 강도윤과의 이혼 서류입니다. 그리고 친권 박탈, 양육권 박탈, 모두
피고 강도윤은 복역 중이라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습적 가정폭력, 사채업 및 불법 도박장 운영, 징역 18년.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했습니다. 이젠 완벽히 과거가 정리되었네요. 씁쓸함보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합니다. 딸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출산이 임박한 딸의 배가 크게 불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2시 엄마, 서연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통이야? 네. 10분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차 키를 집어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 감격스러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웃으며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쁘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 아기의 부드러운 냄새와 서연의 미소만 남아 있습니다. 내 딸 서연과 똑 닮은 아기. 서연과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이 작고 소중한 아기의 행복만을 빌어줄 겁니다. 그리고 고생한 내 딸 서연이 그동안 겪은 외로움과 상처가 흐려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정의 사랑과 평온만 함께하기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